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김현지입니다. 서울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 종로와 청계천, 을지로를 보면서 분노의 눈물이 났다. 정말 참혹하다. 이 말은 지난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상가를 보면서 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세운지구를 중심으로 도심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방송에서는 앞으로 진행이 될 서울 도심 지역 개발에 대한 정보들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구체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알찬 정보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594번, 문자 상담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 편하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부동산에 관한 최신 정보들 함께 알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아울러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도 속 시원히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역시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부동산 현장을 취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김미정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장 전문 캐스터 김미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정말 더위가 엄청난데요. 그런데 정말 햇볕만 쨍쨍 내리는 날만 있는 게 아니고 가끔은 놀랄만한 물폭탄이 쏟아지는 날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이 날씨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 마냥 햇볕만 드는 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이 햇볕을 드릴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에 햇볕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소식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미정 캐스터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부동산에 관한 한 만큼은 또 햇볕 같은 정보들 많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전해주실 소식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미정 캐스터 오늘 주제가 보존에서 개발로 서울 도심이 변한다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이 도심 개발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오 시장의 행보와 관련해서 소식부터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30일이죠. 싱가포르의 마리나 원을 방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취임 이후 첫 번째 방문지로 싱가포르를 택한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리나 원은 싱가포르의 초고밀 복합 개발단지로 토지 이용 규제가 전혀 없는 싱가포르의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한 유연한 개발로 탄생한 주거, 관광, 국제 업무 복합 개발단지 입니다. 이 마리나원을 둘러본 오 시장은요, 화이트 사이트 제도의 장점을 용산이나 세운지구 등 앞으로 서울이 도시계획을 할 수 있을 때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화이트 사이트가 무엇이냐? 이 화이트 사이트는 개발 사업자가 별도의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오 시장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세운지구의 재개발 계획에 한국판 화이트 사이트라 할 만한 비욘드 조닝을 적용하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비욘드 조닝은요, 기존의 용도 지역제를 전면 개편해서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서울시는 용산을 역대 첫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용산에 이어서 세운지구와 종로 등에도 이 비욘드 조닝이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판 화이트 사이트를 할 수 있는 비욘드 조닉에서 용적률 상향도 있지만 아무래도 용도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에서 용적률, 용도 지역이 왜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용도 지역 정말 중요한데요. 이 용도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 지역에서 허용한 건축물만 건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현재 용도 지역지 안에서는 그 용도 지역에서 허용한 건축물, 허용한 면적, 허용한 높이만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준주거 지역인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인지, 녹지 지역인지에 따라서 땅의 쓸모가 달라지는 건데요. 그런데 비욘드 조닝과 같은 다기능 복합 용도가 적용이 된다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규제를 넘어서 하나의 구역 안에 주거와 업무, 상업, 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의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최근에 재택근무 확대와 디지털화로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여가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결국은 용도 지역별로 구획되는 옛날 방식의 도시가 아니라 기능이 융합된 도시가 필요해졌는데요. 즉 용산과 종로 일대가 그 첫 번째 대상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 주시는 것처럼 시대나 환경이 조금 다양하게 변화를 하면서 기존의 옛날 방식의 도시가 아니라 기능이 융복합된 도시가 좀 필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기존의 층수 제한 35층 높이 기준도 삭제가 될 예정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 서울 전역에는요, 일률적 그리고 정량적으로 높이 기준이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이 조항이 삭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 복합의 경우 50층 이상이 가능하기도 했지만 주로 주거 지역은 35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수치 기준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적정한 높이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한강변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면요. 마치 칼로 자른 듯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동일하기 때문에 높아진 만큼 건물이 슬림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서울 도심 지역의 경우 용적률까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가치가 더욱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수치 기준이 삭제가 되면 우리가 정말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서울 도심의 경우 용적률 상향까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서울 도심 개발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그동안 이 서울의 3대 도심 가운데 강남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에 주로 많은 개발이 집중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서울 도심의 기본 방향은 보존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발전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2040 서울 플랜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서울 도심의 개발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살펴보시면요. 도심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향 아래 특히 서울 도심의 경우에는 그동안 보존 중심의 규제 그리고 정비 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남북 4대 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축 즉 4+1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남북 4대 축은요. 첫 번째로 광화문에서 시청을 잇는 국가중심축,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동과 명동을 잇는 역사문화관광축, 세 번째 세운지구 남북 녹지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DDP 복합 문화축인데요. 이 4대 축을 관통하는 글로벌 상업축까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높이의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및 다양한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면서 개발 방식을 정비해 정비 사업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서울 도심의 정비 사업들이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본격적인 서울 도심의 정비 사업들이 잘 체계적으로 추진이 돼서 우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서울 전화번호 02-3153-2594번 문자 상담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 도심 개발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과 또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전해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김미정 캐스터가 직접 이 현장을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흔히 세운상가라고도 부르는 세운지구. 종로 3가와 퇴계로 3가 사이를 잇는 주상복합상가 건물군을 통틀어 지칭하는데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지상 13층에 300여 세대가 들어갈 수 있으며 천여 개 점포가 마련되어 있는 이 상가 아파트는 충무로 3가에서 을지로, 청계천, 종로 3가를 가로질러 연장 1km의 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7년부터) (72년까지) 세운상가를 시작으로 차례로 건립되었으며 처음에는 고급 아파트와 상가가 존재하는 건물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각종 전자제품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강남개발, 용산 전자상가 개발 등으로 해당 지역의 활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후에 슬럼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세운지구의 낡은 건물을 철거하여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축으로 계획했으나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중도 사퇴로 사실상 폐기가 되었는데요. 박원순 시장 시정 다시 세운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으로 정책 변경을 도모하였지만 개발이 더디었습니다. 세운상가라는 이름은 세계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이라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세운지구가 미래에는 어쩌면 정말로 세계의 기운이 모이는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의 토지 이용 규제가 없는 마리나원을 방문하면서 세운지구와 초고밀도 복합개발을 언급하며 이 세운지구와 종로 지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당연히 풍기현상으로 집값도 상승하겠죠? 오늘 만나볼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역 인근인데요. 이곳 종로 5가역 인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 그럼 종로 5가역 인근과 아파트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물론 버스와 택시 통화량 또한 많아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로 일대는 2호선과 3호선, 5호선까지 다양한 노선으로의 접근성 또한 우수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로 5가역 아파트는 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4호선 동대문역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가장 먼저 거실 공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을 보시면 이렇게 넓고 큰 통창이 있는데요. 채광은 물론이고 환기에도 아주 용이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벽면을 포함해서 좀 세련되게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고요. 이렇게 벽면의 한쪽에는 아트월도 세련되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을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거실과 이어진 주방의 모습인데요. 빌트인으로 설계된 주방 가구와 함께 냉장고, 인덕션, 드럼 세탁기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 안방 공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예쁜 카페의 입구같이 생겼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아늑하고 포근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안방 역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네요.
드레스룸으로 꾸며놓은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안방 이외에도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는 만큼 입주민의 취향에 맞게 아이방 혹은 취미룸 등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관의 신발장과 거울, 욕실의 비데와 일자형 샤워기, 그리고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며 1인에서 2인 가구가 지내기에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 또 바로 인근에 효재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거주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3베이 구조 투룸을 보고 왔는데요. 이곳은 2베이 구조의 투룸 형식입니다. 아무래도 2베이 구조이다 보니까 방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취향에 따라서 세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대문 시장, 광장시장, 방산시장 등 국내 최대 재래상권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요. 남쪽으로는 잘 정비된 청계천이 있어서 녹지를 통한 힐링 라이프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종묘, 탑골공원 등 역사 문화공간, 서울시청, 종로구청 등 행정기관, 또한 성균관대, 한성대, 방통대 등 대학 밀집 지역이고 서울대병원, 대학로, 명동, 동대문 의료상가 등 다양한 의료와 쇼핑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종로구 종로 5가역에 위치한 아파트 저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 종로 인근의 상위는 물론이고요. 근처에 대학로, 동대문 등이 위치해 있어서 보다 많은 수요층이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최근 이 종로 일대의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의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곳이라는 점, 이 점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자, 영상을 통해서 종로 5가역 역세권의 아파트 현장을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큰 움직임이 없었던 부동산 시장에 이 서울 도심과 종로 일대에 큰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주변 부동산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김미정 캐스터, 종로 5가 입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도심 중에서도 도심이죠. 이 종로구가 바로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만한 서울의 도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파트는 종로 5가역은 물론이고 동대문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부터 도보로는 약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다양한 버스 노선까지 갖추고 있어서요. 서울 지역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대중교통을 자랑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특히 4대문 내 도심으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머무르시기에 매우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변 지역을 살펴보면요. 정말 잠재적인 수요층이 참 탄탄합니다. 동대문 쇼핑타운의 상주 인구와 유동인구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많고요. 성균관대,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대학로 상권과도 가까워서 고소득 임차 수요층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는 청계천이 바로 앞에 있고요. 창덕궁이나 종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등 녹지와 휴식 공간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앵커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초고층, 초밀도 개발을 앞둔 세운지구와도 가까워서 그 수혜로 향후 가치 상승까지 기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종로 5가역 아파트입니다.
네, 이 향후 가치 상승까지 기대가 되는 아파트. 네, 우리 캐스터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역세권의 위치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주변에 풍부한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분들이 주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운지구 개발 외에 또 다른 호재 소식들도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종로 지역은 그동안 업무와 상업시설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거지가 희소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앞으로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종로 지역의 주거의 희소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먼저 앞서 설명해드렸던 이번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자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서울의 도심, 즉 종로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점이 보존이었다면 앞으로는 개발로 전환된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높이, 용적률, 그리고 개발 방식 등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서울 도심 정비를 활성화해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겠다라는 구상으로 도심 복합 개발은 단순한 지역 개발과 그 규모와 예산에서 차원이 다른 만큼 앞으로 이 종로를 포함한 서울 도심 지역의 개발과 변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서 패션 혁신허브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고 이를 통해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가 국내 패션과 의류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이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면서 국가 핵심 전문병원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이 종로 일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호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 호재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종로 일대에 불어올 새로운 변화의 바람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본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역 아파트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 종로 5가역 아파트 제가 장점을 워낙 많이 설명드려서 이미 장점이 넘치지만 제가 딱 3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서울 도심과 종로 지역은요, 뭐 뚜렷한 개발이나 호재가 없어도 항상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 지역 중 한 곳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 본격적인 정비 사업과 개발이 진행이 되는 만큼 정말 그야말로 이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요. 먼저 최근 발표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존 서울도심의 중심이 보존으로 시작했다면 앞으로는 개발하는 방향으로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 종로 5가역, 동대문역 등 서울 도심 지역의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라는 점, 특히 천지 개벽이 예정되어 있는 세운지구와도 인접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과 동대문 의료타운 등 주변에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은 만큼 풍부한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이 바로 이 종로 5가역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캐스터님께서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막강한 호재가 많은 곳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캐스터님이 정리를 해주신 이 3가지 포인트 꼭 기억을 하시고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미정 캐스터님이 아무래도 뭐 강남이라든지 신도시 정말 다양한 전역에서 임장 전문 캐스터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곳 같은 경우는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조금 차이가 있던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민망하지만 인사를 드릴 때도 임장 전문 캐스터라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사실 강남이나 뭐 역삼 이런 일대를 주로 돌아다니다가 이 종로 5가역을 임장을 갔는데 조금 좋은 의미로 차이점이 한 크게 2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실 이 종로, 그다음 종로 5가역 인근하면 뭐 1호선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때까지 좀 다니기가 좀 꺼려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뭐 좀 도로가 뭔가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던가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종로 5가역 아파트에 가고 너무 놀랐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 이 종로가 이렇게까지 살기 조용한 곳인지 몰랐는데요. 강남이나 역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정말 좀 살기에도 좀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계실 텐데 종로 5가역은요. 정말 이 아파트가 역세권인데
조용했습니다. 뭐 도로도 굉장히 조용하고요. 골목골목도 정감 있게 참 조용한 곳이고 근처에 청계천도 있어서 뭐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고 살기에 이렇게 워낙 조용한 곳인데 서울 중심부가 이렇게 조용한데 와 여기에다 교통까지 좋아라는 생각이 드니까 서울에 정말 숨은 보석을 찾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업무지구가 뭐 강남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강북에도 굉장히 많은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광화문이라던가 뭐 여의도 이런 일대 업무지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사실 강남 근처에 사는 것도 좋지만요. 만약에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신다. 너무 강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북 쪽에도 이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종로 5가 일대 아파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우리 김미정 캐스터가 종로 5가역 아파트를 숨은 보석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숨은 보석을 알기 위해선 그곳 현장을 직접 가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라는 편견을 우선 깨트릴 수 있고 아울러서 조용한 환경 속에서 역세권 입지를 누릴 수 있는 곳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방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미정 캐스터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전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참여 방법 서울번호 023153-2594번,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알찬 정보로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